안녕하세요. 뉴욕래프 전원도 손담니다. 요즘에 좀 바쁜 일이 많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영상을 이제야 좀 찍게 됐는데요. 저희 센터 특성상 아무래도 조금 발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보다는 발병한 지 좀 오래되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많이 오시다 보니까는 운동을 많이 하셨어요. 운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누워서 하는 그런 동작에 있어서는 좀 이룰 것은 다 이루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자, 그런 분들 보면은, 자, 이제 우리가 어떤 움직임을, 그러니까 걷는 동작을 할 때, 좀 그렇죠. 분명히 누워서 나오는 근력에 있어서는 이 걷는 동작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어야 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걸을 때는 약간 좀 뒤뚱뒤뚱 한다던가 뭐 이런 게 좀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뭐 당연한 얘기죠. 이제 아무래도 초기에 마비가 심했을 때 걷던 그 버릇이 여태까지 남아있다 보니까는 근력이 향상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움직임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버릇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초기 재활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제 그때 만들어진 버릇이라는 게 좀 오래 가는, 끝까지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일상생활 동작이라 하는 것은요,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숙련된 동작을 하는 것보다 더 말초적으로, 그러니까 거의 반사적으로 동작이 나오게 되는 것이 이제 일상생활 동작이고, 그 일상생활 동작 중에서 보행이 특히 거의 반사적인 리듬에 의해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리듬과 그 버릇이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 거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의식적인 동작을 통해서 많은 연습을 통해서 조금 버릇을 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내 몸에 들어있는 습관을 바꿔 나가는 것이 그 움직임의, 그러니까 기능적인 거는 아니지만 모양을 바꾸는 데는 사실 그 방법밖에 딱히 없다. 그러니까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리 근력이 이렇게 누워서 하는 동작에 있어서 잘 나와요. 그리고 몸통도 내 골반을 잡아줄 정도로 충분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을 때 이렇게 엉덩이가 이렇게 빠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분명히 이게 딱 보면은 근력은 충분히 있어요. 엉덩이랑 허리 쪽에 근력은 충분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뒤뚱뒤뚱 거리십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고치느냐 했는데, 이거를 고치는 방법은 뭘까요? 그쵸? 골반을 움직이지 않게 엉덩이 힘이 강화가 되면은 고쳐질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고, 실제로는 근력이 충분히 있다 하더라도 그 습관 때문에 뒤뚱뒤뚱 거려요.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몸의 중심에 있는 부분은 또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골반을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식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그걸 연습해가지고 조금 이제 무의식적으로 좀 변화를 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 몸통에 이 중간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움직여야 하느냐, 어떻게 움직여야지 잘 움직일 수 있느냐, 잘 모르시죠? 아무래도 우리 몸통의 중간을 어떻게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 작은 움직임을 만드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뭐 팔다리가 있죠. 아무래도 팔다리가 우리가 의식적으로 움직이는 데 있어서 좀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발상을 좀 해보는 거예요. 몸통을 안 움직이려면, 그러니까 몸통을 조금 고정을 시켜서 좀 움직임이 이제 막 뒤뚱뒤뚱 한다던가 이런 좀 좋아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자, 팔다리를 이용해서 없애보자. 약간 이렇게 발상을 좀 전환할 수 있겠죠. 골반이 이렇게 밀리면 어깨가 떨어지죠. 우리가 봤었을 때 안 좋아 보이는 동작은 이 몸통에서 나오는 동작이 안 좋아 보이겠어요? 좀 더 위에서 보이는 동작이 더 안 좋아 보이겠어요? 좀 더 크게 보이겠어? 위에서 보이는 동작이 훨씬 크게 보이는 거예요. 떼기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자면요, 여기서는 조금만 움직여요. 여기서
이게 우리의 몸의 중간이고 끝이라 생각할게요. 자, 여기서는 동작이 조금밖에 안 움직여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움직이게 되면 이 각도가 이 거리에 비해서, 그러니까 거리에 비례해서 더 여기서 작은 각도지만은 움직임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는 조금밖에 안 움직이지만 이 끝에서는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죠. 여기서 조금 움직여더라도 이 끝에서는 이렇게 큰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누가 봤을 때 몸통의 움직임은 커 보이지 않는데 어깨의 움직임 때문에 더 조금 이렇게 막 뒤뚱뒤뚱 거리는 것이 크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여기 뒤뚱뒤뚱 걷는 부분에서 여기를 이렇게 밀리니까 어깨가 이렇게 많이 움직이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 거예요. 엉덩이가 밀리는 순간 어느 순간이에요? 이 다리를 들어 올릴 때 엉덩이가 이렇게 밀리겠죠. 오른쪽 마비의 경우에 말하는 거죠. 이 다리를 들어 올릴 때 여기가 이렇게 밀린다는 거예요. 여기가 밀린다는 거는 몸이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겠죠. 이거를 초창기 하기에는 조금, 왜냐면 초창기에는 아직 그 가능성이 좀 많잖아요. 그 가능성이 많은 상태에서 이런 꼼수를 부리는 거는 사실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좀 오래되신 분들이 내 움직임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치트? 속임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엉덩이가 빠지죠. 그러니까 다리를 들어올 때 어깨랑 같이 올라간다는 느낌을 들어올리게 돼요. 자, 힘은 충분히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깨가 같이 움직이더라도 밀리지 않아요. 이렇게 밀리는 게 어깨가 같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 그렇게 되진 않아요. 물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런 동작을 하면 안 되겠죠. 그냥 하면 안 되는데 밀리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다리를 들어 올릴 때 어깨를 같이 들어온다는 느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여기의 움직임이, 이 끝에 무리의 움직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중심축에 있는 움직임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어깨를 같이 올리자는 그 엉덩이가 안 나옵니다. 원래는 여기서 잡아줘서 여기를 맞춰줘야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태인데 불구하고 여기에 움직임을 만든다는 것이 이게 혼자서 하기에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좀 더 움직이기 쉬운 어깨를 이용해서 여기를 집어넣어보자는 이야기죠. 간단하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깨를 이렇게 들어올린다는 느낌. 그러니까 이거를 또 심하게 이렇게 하면 안 돼. 거울 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로 움직여야,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같이 그러니까 어깨를 들어 올려야 크게 어색하지 않은지, 그거는 좀 스스로 좀 거울을 보면서 연습을 해서 그 정도, 그 수준을 맞춰보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원래 운동의 순서는요, 몸의 중심을 맞춰놓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팔다리의 움직임을 잘 나오게 하는 것이 원래 운동의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미 이제 오랫동안 이것저것 다 해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코어 근육이나 이제 이렇게 우리 몸을 이제 지탱하는 데 있어서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움직임의 모양이 예쁘게 나오지 않는다, 이런다면은 그 역발상을 해보는 거예요. 끝을 사용해서 중심을 잡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발상을 전환을 해가지고 운동을 해보셔가지고 좀 그런 움직임에 대한 모양이죠, 모양. 기능적인 것보다는 모양을 조금 더 개선시키는데 한번 이런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자,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